1968년 1월 21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훈련도 모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북한 무장공비와 국군 경찰이 실탄을 주고받은 실제 전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충돌이 아닙니다. 명백한 국가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한 북한의 무력 도발이자 테러 작전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반도는 정전 상태였지만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정규전이 아닌 방식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기 위한 무장공비 침투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그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은 정찰국 산하 특수부대를 통해 31명의 무장공비를 선발합니다. 이들은 일반 병력이 아닙니다. 장기간 특수훈련을 받은 침투 암살 파괴 임무 전담 인원입니다. 훈련 내용에는 야간 산악 이동, 위장 침투, 근접 사살, 탈출 전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지형과 청와대 북측 접근로는 집중적인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북악산 능선, 경비 초소 위치, 야간 경계 패턴, 모든 것은 대통령 관저 접근을 전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들이 입은 군복은 대한민국 국군 군복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계급장과 장비까지 실제 국군과 유사하게 꾸몄습니다. 이는 검문 회피와 접근 용이성을 노린 의도적인 위장이었습니다. 1968년 1월 17일 밤 북한 무장공비들은 비무장지대를 넘어 대한민국 영토로 침투합니다. 임진강 도하 이후 산악 지형을 따라 남하를 계속합니다. 당시 경계 체계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이 틈을 이용해 공비들은 비교적 깊숙이 침투합니다. 이들은 낮에는 은폐하고 밤에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합니다. 민가 접근은 최소화하며 식량은 사전에 준비한 것과 일부 현지 조달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 이미 서울 외곽까지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작전은 이 시점까지 북한 무장공비 측 기준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악산 인근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무를 하던 민간인 4명과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이 순간 공비들은 즉각적인 사살 대신 위협과 사상 주입을 선택합니다. 신고하지 말라는 경고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납니다.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작전 노출로 이어집니다. 민간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군과 경찰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1968년 1월 21일 저녁 북한 무장공비들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 자하문 인근 검문소에 도착합니다. 외형은 군인이었지만 말투와 행동에서 이질감이 감지됩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던 순간 북한 무장공비가 선제 사격을 가합니다. 이 총성이 서울 도심 전체를 전시 상황으로 바꿉니다. 청와대 인근, 세검정, 평창동, 북악산 일대 국군과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 도심에서 실제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총격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북한 무장공비가 직접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비들은 추적과 포위가 이어지자 상해하며 저항합니다. 일부는 체포 직전 수류탄 자폭을 선택합니다. 생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상부 지휘 체계를 노출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1명 중 대부분은 사살됩니다. 그리고 단 1명,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국군에 의해 생포됩니다. 김신조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임무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었음을 직접 시인합니다. 그의 진술은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는 완전히 바뀝니다. 청와대 경호체계 전면 개편, 향토예비군 창설, 민방위 제도 정착, 대간첩 작전 기준 강화. 김신조 사건은 단순한 침투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핵심부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명백한 무력 도발이었고 이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기준점이 된 사건입니다. 1968년 1월 21일 그날 밤 서울은 전선이었고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가 결코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